오세훈 후보가 정원호를 상대로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정원호 후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선거 사상에서 보면 상당히 특이하게 지금 나타나는 사람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과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했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네. 오세훈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성공을 하지 못하면 정치적인 입지가 굉장히 취약해질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하루 앞둔 선거 판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여전히 지금 압도적인 민주당의 승리를 예상하고 계신 거죠? 위원장님께서 보는 전체적인 판세 그러면은 뭐 13대 3, 16개 중에서 몇 개를 이렇게 차지할까요? 내가 보기에 지난 2018년 지자체 선거 결과와 유사하다는 얘기는 예. 이번에도 사실은 경북, 대구 이외에 네. 국민의힘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지 않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럼 이번에 어쨌든 어느 당이 이겼다라고 할 때 승리의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민주당이 승리했다라고 보려면은 기본적으로 서울하고 부산은 가져올 거고, 그렇죠? 그래서 서울하고 부산이라고 하는 것이 예. 지금 접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내가 보기에는 지금 접전이 서울, 아니다. 부산도 접전이라고 보질 않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서울, 부산에 여론조사를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여론조사상으로 초기에 상당히 많은 격차가 벌어졌었는데 지금 선거에 임박해가지고서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지금 뒤쫓고 있는 것이지 지금까지 봤을 적에 한 번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갖다가 네. 따라잡은 결과가 없잖아요. 예. 사전 투표율이 지금 지방선거 역대 최고 이제 기록 수치를 찍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럴까요? 대표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내가 보기에 그거는 사전 투표가 누구에게 유리하자 하는 거는 이제 내일 본 투표를 끝나고서 이제 이 표를 봐야지. 까봐야지 아는 거지. 예. 미리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각자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자기 지지층들이 그러니까 참여를 많이 해서 각 당이 항상 희망사항을 얘기를 예, 하는 거지 어떻게. 그렇긴 하죠. 그럼 본투표율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번에 그래도 좀 지방선거나 재보선에서 사람들이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다는 느낌 같은 거 좀 내가 받으세요? 보기에 이번 지방선거 예. 결과도 종전과는 별로 그렇게 큰 차가 없을 거라고 나는 봐요. 그게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사실 저도 지방선거에 크게 관심이 안 가지다가 나중에 가면 갈수록 그래도 조금 뭔가 엎치락뒤치락하는 것 같고 저희 국민의힘 쪽에서 좀 따라붙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지방선거라고 할 것 같으면은 예. 예를 들어 시도지사 정도 예. 어떻게 뽑느냐 하는 데 관심이 있는지 모르지만 시의회나 지방 도의회 이런 데에서는 그렇죠. 국민들이 별로 관심이 관심이 없는 것 없죠. 같아요. 그렇긴 하죠. 대통령이 이틀 연속으로 이제 선거 투표 동료글을 올렸는데 이제 국민 속이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주권자의 침묵과 투표 포기는 국민을 속이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며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냈는데 이 메시지는 어떻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내가 보기에 네. 나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 국민들에게 투표 동료를 하기 위해서 예. 그런 소리를 갖다가 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예. 그 자체가 무슨 소위 투표율을 올리는데 무슨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메시지를 내게 된 데는 뭔가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을까요? 지방선거에 대한 걱정은 내가 보기에는 네. 일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안 할 거예요. 어차피 압승할 네. 거라고 생각하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어쨌든 60% 70% 가까워지고 하니까 자신이 있다는 그렇게 봐야겠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투표를 해달라고 하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맡기 위해서 투표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내가 보기에 예. 뭐 여당이라는 것은 선거 때 가장 그 대표적인 입장을 가진 분이 대통령 아니에요. 네네. 대통령 위주로다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대통령을 팔아서 득표를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야당은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여당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서 자기네들을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근본적으로 얘기해서 내가 보기에 이번 지자체 선거를 볼 것 같으면은 커다란 이슈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국민의힘에서 선거에 임해서 하는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걸 보면은 과연 그것이 표를 결집시키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에서 나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떤 뭐 정권 심판론이라든가 뭐 공소 취소 뭐 심판 이런 것들이 전혀 프레임이 안 먹힌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지금 사실은 예. 이재명 정부가 지금 탄생한 지금 1년밖에 1년. 되질 않았는데 그 1년 된 정권을 갖다가 뭐를 어떻게 심판하겠다네. 그렇죠. 근데 이번 선거의 좀 특이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전직 대통령들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유세에 나섰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제 부산에 이어서 어제는 서울 숲을 찾았는데, 전직 대통령의 전면 등장은 왜 등장했다고 보세요? 난 그걸 모르겠어요. 예. 나는 사실 그 두 전직 대통령이 예. 이번 지자체 선거에 저렇게 적극적으로 임하는 그러니까요. 그 동기가 예. 어디서 나왔는지를 난 모르겠는데 과연 그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올바른 행위인가 하는 거는 본인들 스스로가 알아서 판단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글쎄요, 내가 보기에는 뭐 예. 전직 대통령이 선거에 임했다고 그래서 예. 선거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다고는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또 좀 재밌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그 단종처럼 제자리로 복귀될 것이라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아니 그거는 복귀라는 무슨 게, 뭐 예. 유영하 의원이 얘기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네. 억울하게 지금 탄핵을 당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는 이미 지금 소위 지나간 사건이고 그렇죠. 이미 서면 복권도 그것이 됐고. 회복이 되려면은 사실은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행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행적이 그렇게 일반 국민들이 그리울 정도의 행적이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 당시에 촛불 집회가 몇 달을 지속을 했는데 그렇죠. 예. 거기에 동원된 연인원만 해도 1,600만 명이 동원됐다고 그렇게 예, 얘기를 예, 하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소위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이라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회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해서 일반 국민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이 전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야 그때 그 대통령이 새로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느낌을 가졌을 적에 그 사람들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지. 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 전직 대통령들이 다 실패한 사례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분들이 나와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어요? 물론 저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 혹은 박근혜나 이명박 대통령을 갖다가 네. 아직도 좀 그리워하시는 그리워하는 분들.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서는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그 외의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네. 우리나라의 정당들이 근본적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1987년 지금의 헌법이 제정됐을 때 출생한 사람들이 예. 지금 나이가 40세예요. 그렇죠. 이게 40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은 예. 40세 이전의 국민하고 전혀 다른 성향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1980년 혹은 1975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은 네.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모르죠.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사실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자세를 볼 것 같으면 너무나 밤낮 과거에 집착해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 지금 국민에게 어떤 감동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 보기에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렇죠.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때 당시에 탄핵된 게 이제 비선 실세들의 이제 국정농단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거기에 대한 평가가 국민들의 평가가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조금 돌아볼게요. 그 광역단체장 16개 중에서 이제 민주당은 이제 서울, 부산, 대구 등 6곳을 접전으로 봤습니다. 저희 동아일보가 깜깜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정원호 민주당 후보가 49.6%,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36.4%로 오차 범위 밖에서 정 후보가 앞서는 결과였습니다. 동아일보 의뢰로 리서치앤리서치가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시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진행했고요.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오늘 저희 프로에서 인용하는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깜깜이 기간 동안에 좀 그 서울의 격차가 좀 좁혀졌을까요? 글쎄요, 나는 내가 보기에 뭐 이 깜깜이 여론조사 공표를 일주일, 못하는 시기에 여론이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했다고 보질 않아요. 네. 근데 아니 여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네. 그 직전에 한 가지 이슈가 서울에서 이슈가 있었던 게 서서문 이제 고가차로 붕괴 사고가 있긴 있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지금 서소문의 그 고가도로 예. 붕괴 사건 같은 거는 현직 시장인 예.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일단은 대표님이 이제 오세훈 후보하고도 좀 굉장히 가까우신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오세훈 후보는 이제 대통령보다는 서울시장 5선을 원한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승패가 이제 오세훈의 다음 스텝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나는 사실은 이번 지자체 선거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처음서부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 오세훈 후보가 정원호를 상대로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 왜 그러냐면은 이 정호로 후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선거 사상에서 보면 상당히 특이하게 지금 나타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그 사람이 명필. 지금 예. 성동구청장을 하면서 성동을 많이 발전을 시켜가지고서 성동구 사람들이 저희 그렇죠. 정원호 총장에 많죠. 대한 예. 아주 찬사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것이 전 서울 지역에 전파가 돼가지고 결국은 정원호 지금 후보가 후보로서 소위 갑자기 떴죠. 예. 정치적으로 상당한 비중을 가진 사람들을 다 물려쳐버리고 후보가 된 사람 아니에요. 예. 그것이 선거 기간 전반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나는 미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세훈 후보가 처음서부터 정원호를 만나면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얘기를 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과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장으로서 당선되기 위해서 초기서부터 좀 적극적인 노력을 했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초기에는 사실은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갖다가 국민의힘에 치우지 않았어요. 예. 이러한 소위 선거 준비 자세를 갖다 가지고서 뭐 승리를 기약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 아닌가 봐요. 오 후보가 이제 사실은 그 이번에 시장 5선에 성공을 한다면 이제 국민의힘 재건의 중심에 설 수도 있는데 사실 실패하면 이제 오세훈 후보의 정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내가 보기에 예. 오세훈 지금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성공을 하지 못하면 정치적인 입지가 굉장히 취약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어떤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뭔가 정치적으로 재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 지방선거, 재보궐선거를 통틀어서 가장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게 부산인데 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초반에 꼭 지켜야 할 마지노선으로 꼽았던 지역
이제 서울, 부산 중에 하나기도 했는데 부산은 지킬 수 있다고 보세요? 그것도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내가 볼 때 지금까지 진행되는 양상을 보고 네. 보면 부산도 국민의힘이 이기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그 지금 실시간 댓글 중에서 그 라이오니 12라는 분께서 이제 오늘 부산 그 대표님께 질문 드리는 거예요. 오늘 부산 박형준 후보가 보수 통합 메시지를 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다고 저한테. 보수 통합이요? 예, 보수 통합 메시지를 냈다고 하네요.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보수 통합을 갖다가 예. 뭐 국민의힘 사람들은 계속 얘기하는데 네. 보수 통합만 해가지고 선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